지금 미국 전역이, 아니 전 세계 축구계가 이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전력 분석이나 의례적인 출사표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열기가 고조되는 바로 이 시점, 북중미 챔피언스컵 1차전을 불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LAFC의 지휘봉을 잡은 신임 감독 도스 산토스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팀, 아니 리그 전체를 대표하는 심장 손흥민을 향해 믿을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손흥민은 우리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팀의 에이스이자 주장,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에게 짐이라니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고 통역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감독을 쳐다봤습니다. 149년 축구 역사상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아군의 장수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토록 처참하게 깎아내린 적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도스 산토스 감독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단순한 기선제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팀 내부의 균열이 생긴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차가운 독설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뜨거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발언의 이면에 감춰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품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전율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수문의 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장소는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레알시티 에스파냐의 홈구장입니다. 이곳은 원정팀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 90%에 육박하는 습도, 그리고 원정팀 숙소 앞까지 찾아와 밤새 폭죽을 터뜨리는 홈팬들의 텃세까지, 그야말로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LAFC 선수단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선수들의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과 시차,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공기, 훈련장에 들어서는 젊은 선수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열린 공식 기자회견. 도스 산토스 감독과 주장 손흥민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현지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손흥민은 30대 중반이다. 이곳의 날씨와 거친 태클을 견딜 수 있겠나? 레알 에스파냐의 수비진이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모두가 도스 산토스 감독의 방어를 예상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다. 우리는 그를 믿는다. 같은 통상적인 답변 말이죠. 그런데 도스 산토스 감독은 마이크를 잡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마침내 입을 뗀 그의 첫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지금의 손흥민은 우리 팀 전술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현지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장내를 뒤덮었습니다. 옆에 앉은 손흥민 선수의 표정조차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이타적입니다. 그는 너무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내일 경기에서 손흥민이 또다시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려 한다면 나는 가차없이 그를 벤치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슈퍼스타 손흥민이 아니라 이기적인 킬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내일도 착한 리더 노릇을 하려 한다면 그는 명백히 우리 팀의 짐입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비난일까요?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주장에 대한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착한 리더 놀이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라라는 압박처럼 보였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감독이 미친 것 아니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선수 멘탈을 흔들다니. 손흥민이 지금까지 팀을 위해 어떻게 뛰었는데 저런 말을 하느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독의 그 독설이 쏟아지던 순간 손흥민 선수의 손을 말입니다. 테이블 아래 가려져 있던 그의 오른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에서가 아닙니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떨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인터뷰를 접한 축구계 인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레전드이자 현재 구단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조르조 키엘리니는 현지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스 산토스는 도박을 걸었다. 아주 위험한 도박이다. 손흥민은 칭찬을 먹고 자라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증명을 통해 살아남은 선수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선을 넘었다. 만약 내일 경기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감독은 경질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왕년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해설가인 티에리 앙리 역시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는 소니를 잘 안다. 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감독이 공식 석상에서 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손흥민의 어깨에 세상의 모든 무게를 올려놓은 것과 같다. 30대 중반의 선수에게, 그것도 원정 지옥에서 이런 압박을 주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심지어 상대팀인 레알 에스파냐의 감독조차 비웃었습니다. 내일 경기는 우리가 이겼다. 적장과 주장이 분열된 팀은 모래알과 같다. 우리는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 그런데 감독이 스스로 손흥민을 흔들어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모든 정황이 LA의 패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팀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팬들은 감독 경질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기 당일 새벽, 현재 파견된 한 베테랑 기자가 훈련장에서 찍은 짧은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감독의 발언이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음을, 아니, 그 발언 뒤에 숨겨진 피를 토하는 심정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영상 속 시간은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호텔 피트니스 센터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훈련장 구석에 조명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팀의 20세, 21세 어린 유망주 선수 3명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허벅지에 얼음팩을 칭칭 감은 채 어린 선수들에게 킥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시범을 보이고 다시 얼음찜질을 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후배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손흥민 선수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의 미세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구단 의료진은 휴식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두라스 원정에 동행했습니다. 왜냐? 어린 선수들이 이 험악한 원정 분위기에 겁을 먹을까봐 주장으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치료실에서 고통을 참으며 마사지를 받는 손흥민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훈련장에 나가면 가장 크게 웃고 가장 많이 뛰며 후배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손흥민을 보며 감독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러다 손흥민이 쓰러지면 어떡하지? 팀원들이 손흥민에게만 의존하다가 그가 무너지면 우리 팀은 끝이다. 감독의 손흥민은 짐이다라는 발언은 손흥민을 향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등 뒤에 숨어있는 나머지 선수들을 향한 벼락 같은 일갈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장은 지금 다리가 부서져라 뛰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언제까지 그에게 의존할 텐가? 그가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그가 이타적으로 플레이하지 못하게 너희가 먼저 움직여라. 이것은 비난으로 위장한 감독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헌사이자 나머지 선수들을 깨우기 위한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다시 기자회견장의 손흥민 선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테이블 아래서 떨리던 그의 주먹.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악역을 자처한 감독의 마음을 읽어낸,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증명해내겠다는 비장함의 떨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감독의 발언이 끝난 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감독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본인이 팀의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흥민 선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독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골 욕심을 내지 않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미루다가 경기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감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경기장에서는 감독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착한 손흥민은 없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내일은 제가 왜 이 팀의 주장인지, 왜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제 발끝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제 동료들은 저 뒤에 숨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상대를 부숴버릴 겁니다. 이 짧은 대답, 변명도 감정적인 대응도 없었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차가운 다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날, 경기 당일, 라커룸의 풍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충격 요법은 적중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형이 해주겠지, 주장님이 해결하겠지라는 안일함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형을 지켜야 한다. 주장이 마음껏 뛸 수 있게 우리가 더 뛰어야 한다는 도끼가 그들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기 전 원정팀 라커룸에서는 별다른 전술 지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을 모아놓고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고개 들어. 여기는 지옥이 아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곧 우리의 안방이다. 나를 믿지 마라. 너희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자. 명백히 이것은 왕의 언어였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잔인한 이유는 결과가 모든 과정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선수가 있는 팀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런 과정 그 자체로 역사가 됩니다. 내일 펼쳐질 레알시티 에스파냐와 LAFC의 1차전, 승패는 알 수 없습니다. 공은 둥글고 변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패를 떠나 더 위대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부상을 숨기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주장, 그 주장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한 감독, 그리고 그 진심을 깨닫고 각성한 동료들. 도스 산토스 감독의 손흥민은 짐이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손흥민은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전부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니라 감독의 전술적 도박마저도 완벽한 서사로 승화시키는 리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팀의 심장을 뛰게 만든 엔진. 내일 경기,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주목해 주십시오. 그의 스프린트 한 번, 슈팅 한 번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그라운드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이 유례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중미 축구 역사 100년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단 6개월 만에 한 도시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149년 역사를 자랑하는 잉글랜드 축구의 심장, 런던에서도 10년이 걸렸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그 모든 상식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신의 이식 수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LA 시내 한복판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보수적인 미국 스포츠계가 이토록 경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 LA 시내에서 가장 거대한 빌딩 외벽에 거대한 형상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얼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입니다. 과거 LAFC가 온두라스의 강호 레알 에스파냐를 상격하며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뽐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1차전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고 부안가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북중미 무대를 초토화했을 때조차 미국인들은 이토록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LAFC는 이미 북중미의 깡패라 불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도시의 영혼을 대변할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훈련장 온도는 영상 25도, 습도는 40%의 완벽한 날씨였지만 그 주변을 감싼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무전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훈련장 앞은 새벽 4시부터 몰려든 인파로 인근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축구 경기를 보러 온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순결을 느끼기 위해 모여든 신도들에 가까웠습니다. 손흥민이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 훈련장 주변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터져나온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 미국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보아왔던 스타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나타났음을 말입니다. 주연의 반응은 더욱 파격적입니다. 과거 미국 축구의 기틀을 닦았던 데이비드 베컴은 최근 인터뷰에서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차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미국 축구의 문화를 통째로 재설계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설 티에리 앙리 역시 거들었습니다. 이것은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경기장 밖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압도적인 아우라는 오직 하늘이 선택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산이다. 심지어 현지 중계진은 경기 도중 손흥민이 공을 잡지 않은 순간조차 그를 비추며 우리는 지금 축구 그 이상의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화려한 벽화와 경제적 가치에 주목할 때 정작 손흥민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LA타임즈는 손흥민은 훈련이 끝난 뒤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잔디를 정리하고 어린 유소년 선수들의 운동화 끈을 직접 묶어주었습니다. $10,000가 넘는 초호와 저택에 거주하면서도 그는 매일 아침 지역 노인들을 위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자선 행사를 비밀리에 진행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경악한 진짜 이유입니다. 실력은 세계 최고인데 인성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토트넘에서 10년이 걸렸던 헌정 벽화가 이곳 LA에서는 단 6개월 만에 그것도 2번이나 세워졌는지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단순히 골을 잘 넣는 공격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도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진정한 리더를 갈구해왔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 갈증을 단숨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과거 레알 에스파냐를 4대0으로 대파하며 북중미를 호령했던 LAFC의 강력한 화력에 이제는 손흥민이라는 영혼이 이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닙니다. 명백히 무너져가던 스포츠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는 개막전 직후에 밝혀졌습니다. 메시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을 때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선수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보러 온 저 아이들에게 꿈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뛴다. 이 발언이 유출되자 미국 축구계는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메시조차 도달하지 못한 리더십의 경지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런던 북부의 차가운 펍에서 아스널 팬들마저 잔을 내려놓고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던 그 품격이 이제는 태평양 너머 천사의 도시를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을 이긴 6개월. 이것은 물리적 시간의 승리가 아니라 진심이 닿는 속도의 승리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유니폼 판매량 1위, 구단 가치 2조 원 돌파라는 수치들은 그저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경기장 밖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조명보다 더 눈부신 것은
경기장 구석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에 한국인의 정과 배려,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LAFC의 팬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흥민의 시대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생애에 손흥민 같은 선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2026년이 끝이 아닐 겁니다. 그는 2030년 월드컵에서도 한국을 지킬 사람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예언을 던진 주인공은 다름 아닌 2022년 카타르의 기적, 포르투갈전 승리의 숨은 주역 권경원입니다. 김민재의 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꽁꽁 묶으며 16강 신화를 썼던 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히 친구를 향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잔디 위를 달리고 있는 권경원 자신이 목격한 진짜 월드 클래스의 품격, 그리고 본인 또한 2026년 북중미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도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양의 일부 잔류를 이끈 권경원이 말하는 손흥민의 2030년 시나리오와 화려한 조명 뒤에서 묵묵히 칼을 갈고 있는 이 베테랑의 소름 돋는 준비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2년 12월 3일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진 그 자리, 대한민국 수비의 심장부에는 권경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 전 세계가 한국의 패배를 점칠 때 권경원은 스스로에게 단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타임 투 쇼, 지금이 보여줄 시간이다. 바로 이 지독한 긍정의 마인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권경원은 호날두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고 노련한 위치 선정으로 포르투갈의 파상 공세를 잠재웠습니다. 16강 확정 직후 그는 환호하는 대신 동료들을 챙기며 묵묵히 뒷문을 지켰습니다. 명백히 권경원은 화려한 스타는 아닐지 모르지만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구멍을 메워주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부담을 즐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를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는 3년이 지난 지금 K리그의 안양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권경원의 가치는 수치로 증명됩니다. 2025 시즌 중반 UAE를 떠나 안양에 합류했을 때 팀은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1경기 28실점. 하지만 권경원이 수비 라인을 지휘하기 시작하자 안양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권경원이 UAE 시즌을 마치자마자 휴식 없이 곧바로 안양의 후반기를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경기를 치러온 초인적인 일정. 유병훈 감독은 그를 향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습니다. 권경원이 합류한 뒤 실점률은 수직 하락했고 안양은 역사적인 일부 잔류를 조기에 확정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베테랑의 품격을 봅니다. 조기 잔류 확정 후 맞이한 꿀맛 같은 휴식기에도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인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국가대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어떤 기회가 오든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만 잘하면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성실함이야말로 우리가 권경원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대목은 바로 친구 손흥민을 향한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흥민이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2026년은 물론이고 2030년 월드컵에서도 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같은 필드에서 부딪히고 같은 무게를 짊어져 본 수비수로서 느낀 손흥민의 자기 관리와 영향력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LA에서 7만 7천 관중을 동원하며 메시와 경쟁하고 있을 때 권경원은 안양의 잔디 위에서 친구의 건승을 빌며 자신 또한 그 무대에 서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힘이 나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앞에서 끌어준다면 권경원 같은 단단한 방파제들이 뒤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경원은 말합니다. 경험 많고 리더십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북중미에서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뽑히지 않아도 원망 대신 준비를 선택하는 권경원. 그의 시선은 이미 2026년 북중미를 넘어 손흥민과 함께 그려갈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화려한 득점왕과 MVP에만 열광합니다. 하지만 2022년 카타르의 기적을 완성한 것은 손흥민의 질주뿐만 아니라 그 뒤를 바쳤던 권경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천원의 정보가 팔리고 루머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권경원 같은 베테랑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국가대표에 들지 못해도 이해한다. 하지만 언제든 나갈 준비는 하겠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배웁니다. 손흥민이 2030년까지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신 또한 그 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그날,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번 권경원이라는 이름의 방파제가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이 2030년까지 뛸 수 있을 거라는 권경원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묵묵히 기회를 기다리는 이 베테랑의 도전을 어떻게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